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80년대 화곡동 아파트에 살 때 허공의 할아버지. 제가 아주 어릴 때 1983년 봄일 겁니다. 그때 저는 화곡동의 주공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범 아파트라고 해서 서양식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과 3층짜리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어른들 술자리에서 박정희 때 지었다고 흘려들은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마을이 마음에 무척 들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아담한 단지가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나요. 낮에는 동생과 둘만 집에서 놀곤 했어요. 부모님 맞벌이 부부였고 우리 집엔 어린 우리들을 봐주시다 아주머니가 오셔서 밥도 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하셨어요. 우리가 자주 놀던 놀이방 물손잡이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집이 낡아서 놀다가 망가뜨린 것 같아요. 손잡이는 빼버리고 물을 닫을 수 있도록 닫히는 곳에 뭔가 끼워놓고 테이프로 붙여놓았었어요. 문은 안으로 열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딸랫줄로 고리를 만들어 두었어요. 잡아당기면 문이 안으로 열리도록 말이죠. 그날도 우리는 그 놀이방에서 문을 닫고 놀고 있었습니다. 집엔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더 신나게 블록을 만들고 부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놀고 있었는데 동생이 오줌 마렵다고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린다고 하네요. 고리를 당겨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고리가 문이랑 같이 끼어서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안 열렸던 것이지요. 안으로 열리는 문이라 당겨서 열어야 했는데 당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고리가 없었거든요. 동생은 오줌이 마렵다고 칭얼대고 있었고 형으로 뭔가 해야 했던 저는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은 3층이었고 3층쯤은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밖을 돌아서 문 밖에서 밀어서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층 아래 밖을 보니 창밖은 자갈이 조금 깔려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구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죽기에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창에 매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낮은 데서 떨어지면 덜 아프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동생이 그러지 말라고 울고 있었고 전 어렸지만 남자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곤 손을 놓았습니다. 위를 보며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허공에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나타난 건 아니고 원래부터 거기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본 것 같았어요. 하얀 수염을 기르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보일 거리는 아니었는데 느낌에 그 사람은 인자하게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갈밭에 발부터 떨어졌습니다. 몸은 옆으로 쓰러졌고 엄청난 고통과 공포가 몸을 엄습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배가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떨어진 곳은 아파트 뒤쪽이라 인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아파트 옆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큰 길가로 결국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릴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언덕에서 올라오시다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부러진 곳은 없었고 발뼈에 금이 조금 갔다고 했어요. 며칠 입원하는 동안 간호사 누나들이 절 보고 웃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 수염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왜 거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주위에 물어봐도 아이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무사했던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땐 가벼웠고 발부터 떨어져서 크게 다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할아버지도 그래선 죽지 않아 라고 웃고 있던 건 아닐지.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조상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경주 콘도의 유령. 경주에 있는 유명 콘도를 빌려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경주까지 다녀오면서 겪은 일입니다. 경주는 수학여행으로 3번이나 이미 다녀왔고 가족이랑도 갔던 데라 사실 새로울 건 없었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9명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같이 단기 알바하면서 친해진 상태라 뒤풀이로 생각해낸 여행이었습니다. 차를 대절해서 그냥 보고 싶은 곳을 편하게 둘러보다가 콘도에 들어왔습니다. 콘도는 방이 2개가 있었어요. 화장실은 현관 쪽에 있었는데 작은 방과 마주보고 있었죠. 그리고 현관과 작은 방 사이에 현관이 있었고요. 그 마주보는 면에 작은 방에 난창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난창이 아니라 옛날식으로 나무와 종이로 만들어진 창문이었죠. 종이는 하얘서 투명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고 군것질도 하며 놀았죠. 약간 취해서 밑에 내려가 아케이드에서 게임도 하다 왔어요. 근데 제가 빨리 취하고 빨리 깨는 체질이에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금방 깨서 또 마시거든요. 그날도 총 3잔쯤 마셨으려나. 취해서 그냥 정신없다가 결국 작은 방에서 잠들었어요. 중간에 깨보니까 옆에는 후배 한 명이 잠들어 있고요. 발밑에는 선배가 내 발과 얼굴을 마주하고 잠들어 있었죠. 주위가 고요하기에다 자나보다 하고 잤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몇 층 침대가 있는 방에 몇 층 거실에서 자고 있었죠. 방은 온돌방이라 뜨끈뜨끈했어요. 겨울에 그런 방에서 자면 전 너무 좋아하는데 그날은 몇 번씩 자다가 깼어요. 전 온돌방이랑 이불 속에서는 한기를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그랬어요. 깰 때마다 한기를 느꼈죠. 제 등 뒤에서 누가 일어나는 느낌도 함께 받았죠. 전 당연히 아까 자고 있던 후배가 화장실 가나보다 하고 생각했고 일어났을 때마다 전 문이 열린 걸 보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항상 누군가 일어나는데 소리도 잘 없고 말이죠. 또 일어나서 나가는지 뒤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져서 옆을 돌아보니 후배는 자고 있더군요. 근데 문은 또 열려 있었죠. 잠결에 또 누가 우리 둘 사이에서 자다 나갔나 보다 했죠. 누가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전 단순히 생각하고 잠들었어요. 새벽에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제 옆에서 자고 있던 그 후배였어요. 새벽 6시네요. 그래서 전 장난하나 보다 하고 안 받았어요. 그리고 문을 보려던 차에 그 현관 쪽 창문에서 계속해서 양옆으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죠. 분명 사람 형상이었어요. 그림자라 생김새는 없지만 작았어요. 키도 작고 얼굴과 몸집도 작았고 주인은 고요했죠. 그때는 언뜻 후배 중 누구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해버리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 후배도 키가 작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후배 머리는 많이 길었습니다. 제가 본 건 남자 바가지 머리 같은 모양이고요. 다시 일어났을 때 7시 반이었고 아까 전화했던 후배는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려다가 아침밥을 준비하는 게 바빠 보여서 묻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선 별일 없이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도중 밤에 제 옆에서 잤던 그 후배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저 어젯밤에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그 후배 말이 잠을 자고 있는데 계속 문이 열렸다고 하네요. 사실 그 문이 그렇게 잘 열리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 있잖아요. 스르륵 하고 느슨하게 있다가 열리는 문. 근데 그 문은 이상이 없었어요. 그 후배는 처음에 제가 계속 화장실 가면서 문을 열고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후배도 그 똑같은 그림자를 봤어요. 양옆으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던 거죠.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와 다르게 정신이 번쩍 든 후배는 오히려 너무 무서워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나갔대요. 이걸 확인해야 잠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그 후배도 키가 작은 또 다른 후배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확인하러 갔더니 침대방에서 자고 있더래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너무 무서워진 후배는 콘도로베로 나갔고 한참 배회하다가 두려움이 좀 사라지자 다시 들어오려고 했는데 카드키를 안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그 그림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요. 둘이 겪은 게 너무 일치해서 신기했고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무슨 변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괜히 등 뒤를 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기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